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내일 4월 16일 화요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내일 결정이 납니다. 가능성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 이제 6개월 동안의 심리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 함께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이 방법은 사법부가 상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는 겁니다. 4월 16일 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이 방안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형 집행장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집행장을 내려보내서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라. 그 공직선거법 2년 확정된 거, 공직선거법으로 실형 확정된 것은 거의 선례가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어쨌건 형 집행장을 내려보내면은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방교도소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이게 내일이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대한애국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대한애국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애국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조원진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애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어쨌거나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의 공식 입장을 제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 우종창 대기자님이 거짓과 진실 197차 하신 거죠? 예, 아유, 그런 얘기죠. 보다도, 예. 지금 2차 구속 만기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2차죠. 예.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선거법 때문에 대통령께서 감옥을 계신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도리고, 또 25년 6년 두 건이 있는데, 예. 이 2차 구속 만기가 되면은 큰 사건들을 가지고 작은 사건 가지고 인신을 그냥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법조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봐도 그래서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래재산 그런 부분도 1차 구속영장 부분도 지금 전원 합의체로 돌려가지고 심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2차 구속영장은 SK89억 뇌물 요구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내일 끝이거든요. 결국은 두 사건의 지금 병합 심리가 전원 합의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 2년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국민 화합 차원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권 문제, 그렇죠. 이런 걸 따지더라도 내일 12시 전에 밤 12시 전에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법을 알고 정치를 아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 원하는 바가 아니냐. 또 문재인 정권이 어떤 과정에서 됐다는 것은 이견들이 있어요. 단지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편안한 입장에서 법적인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더 오래 가면은 정말 대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온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내일 자정되기 전에
석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가능성 지금 그게 당위론적인 말씀이신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또 제가 아는 뭐 원로분들이 예.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냥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몇 프로다, 뭐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런 걸 보다는 우리는 항상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렇죠. 끝까지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그 바탕에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실질적으로 없다. 그것은 법적으로 25년 6년의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다퉈야 되는 거지. 언론 방송에 지금 뭐 방송에 조금 한 멘트 나왔다가 거의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전직. 그렇죠. 지금 뭐 기성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 표현 그대로 하면은 뭐 전직, 우리는 대통령이라 하지만 자기들은 전직 대통령의 표현을 쓰지만은 뭐 방송 언론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밀폐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어쨌거나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이런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 제가 이제 전달한 부분은 다른 루트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제가 잘 아는 정치적 원로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태고 아직은 그다음에 좀 냉랭하다. 뭐 그런 입장이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2년 형을 살고 계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일 석방이 안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 언제쯤 늦어도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 소위 대통령을 수감시킬 수 있는 그 한계를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마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5년까지 27년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래 가지 못하고 이제 국민들의 저항. 불복종, 항거 그것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에 따라 다르다. 저는 국민들이 또 대통령의 죄 없음을 확실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졌어요. 또 그동안에는 언론 방송이 사실은 완전히 민노총에 장악돼 가지고 전달 자체가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 동지들에 의한 그 국민 그 거짓에 대한 또 불의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들이 힘들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우리도 태극기 집회가 지난 토요일이 117차거든요. 이제 내일이 118차인데 그동안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지? 라는 근본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무능, 또 이 부도덕, 또 불평등한 그러한 관계, 뭐 법적인 문제에서도 인사 문제에서도 상당히 불평등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공평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공평과 공정이 무너지면 누가 그 정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분위기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원로분들도 이제 좀 건의도 하고 이런 판인데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에서 왜 석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뭐 본인 정권이 우선 이런 거죠. 아직 본인 정권이 버틸만 하다. 아직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파워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 입장을 밝힌 게 명확하게 딱 한 번 계셨잖아요. 가만히 계셨죠. 가만히 계셨는데 한 번 이제 그 본인이 모든 걸 떠안고 그 가겠다. 단지 하나 저를 믿어주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언론에서 요즘 이런 거예요. 방송에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자신 혼자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대통령의 그 뜻을 아직도 못 봤냐. 분명하게 모든 지금의 장관들이나 이런 대통령 같이 일했던 부분 또 기업들이 힘들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애처로움을 표한 분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갈 테니까 더 이상 그분들에 대한 그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사실 기성 언론이 따져보면은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속여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원죄가 있거든요. 저하고 같은 예. 기본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예. 이제 일단 다리는 건너갔어요. 예, 예. 그런데 건너가는데 불을 못 태운 거예요. 예. 건너가 불을 태워야 되는데 불을 태우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다리의 복원, 그것은 이제 저는 제2의 건국이라 얘기하는데 예. 이참에 대통령께서 어차피 옥중투쟁을 정말 하고 계신데 오늘이 746일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회 요청을 했는데도 면회를 하지 않고 예. 그거 버티면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하시고 버티면서 혼자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것은 큰 뜻이 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연설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네. 다시는 대한민국 땅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하고 시장 경제가 얼마나 귀중한지 네. 또 우리나라 역사의 70년의 역사는 좌익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좌파들의 예, 역사가 예. 아니었어요. 예, 예. 그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네. 또 보수 우파 지도자들 네. 또 보수 우파의 정책을 믿고 네. 힘들게 견뎌왔던 국민들의 역사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소위 말하는 저는 쿠데타 권력 찬탈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권력 찬탈 정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냥 좌익들의 역사였고 좌파들의 역사였고 그런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싸움이 지금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체제 싸움하고 역사 싸움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오로지 국민이나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옥중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명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제 이 태극기 집회를 지휘를 하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70세, 80세, 78 뭐 이런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현대의 주역들입니다. 네, 그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서 참 자식 결혼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다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거라고는 이제 튀어길 들은 거다. 그러니까 막상 이런 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걱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애국당이 극우 프레임도 몰았다가 예. 박사모 프레임도 몰다 이런데 예. 저희 대한애국당은 사실 정당에 한 분도 가입 안 한 분이 95%입니다. 예, 예. 아예 정당은 가입을 생각도 안 한 분들이 왜 그러냐고 제가 많은 분들에 여쭤보면은 연령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이번에 요즘은.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느닷없이 촛불이 나오고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을 가고 이게 체제가 그렇죠. 이상하게 막 자유가 빠져버리고 그렇죠. 예. 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시장 경제도 무시되고 시장 경제도 무너져 버리고 예. 본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고생해서 예.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는 솔직히 한 줌밖에 안 드는 좌파들에 의해서 예, 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맞지 않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분노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4월 13일 날 그때 물론 거기 애국당 집회 보면은 대한애국당 당원들도 상당 부분 있지만은 비당원들 그냥 애국국민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애국당이 그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함도 지르고. 근데 그분들이 토요일을 보면 거의 1시부터 밤 10시 45분까지 예. 서울역에서 숭례문, 시청학,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청와대까지 청와대까지. 보면 거의 12시간을 거리 행진을 하면서 외치신 건데 저도 쭉 따라다니면서 저도 지쳤는데 제가 놀란 게 그분들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하면 항상 후기가 나옵니다. 예, 집회에 예, 대한 후기들이 나오는데 경남에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네. 내려가니까 새벽 5시더라. 거기 24시간을 예, 집회에 그냥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것도 교통편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희생을 하고 오시는데 첫째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그렇죠. 예. 또 본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해봤잖아요. 네.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전쟁도 겪어본 분도 있고 예, 물론 예. 그 후세대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거짓 부rit들에 대한 예. 분노죠, 분노. 그리고 또 지금 소위 보수 우파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발. 예, 예.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뭐 저는 그렇게 봐. 저도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왜 애정이 없겠습니까? 저도 애정이 있죠. 단지 하나 지금은 체제 전쟁하고 역사 전쟁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네. 이 전쟁에서 무너지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한민국호는 무너진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 지금은 말로 할 때가 아니다. 원내투쟁을 강력한 원내투쟁을 한과 동시에 이 악법이 있잖아요. 체제를 뒤흔드는 법,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법, 또 인사에 대한 그냥 국민 무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에서 강력하게 싸우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좌파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이런 무모한 이러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 여론조사 뭐 25%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뒤집어져 보면은 여론조사가 60% 70% 가야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희생은 누굽니까? 기왕에 정치하러 나왔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좀 희생을 해라.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제가 그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존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6.13 지자체 선거, 올해 그 4.3 보궐선거 했는데 애국당 지지율은 계속 이 한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만 가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파고 있는데 대한애국당의 존재는 알려져 있으나 지지율이 왜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저는 뭐 한 20일 창원에서 있었잖아요. 했었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자, 대한정당이 꼭 필요하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좌쪽에 가 있는, 완전 왼쪽에 가 있는 독재 정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공포 정치, 억압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권력기관 다 장악했잖아요. 국세청, 검찰, 경찰, 뭐 국정원부터 해서 권력기관 다 장악했는데 자, 이러한 공포 정치에 맞설 수 있는 정치는 중도 보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미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강력한 좌파 정권이 생기고 좌파 독재 정권이 생길 때 강력한 우파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파 정당의 역할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튼 언론 방송에서 대한애국당과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묻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극우 프레임에 씌우는 데는 한 번씩 툭툭 던지고. 물론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애국당 지금 스타가 조원진 대표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각자가 스타가 돼야 그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홍보도하고 알릴 건데 그 스타 부재는 저는 어떻게? 이제 그 대한애국당의 이제 폭이 많이 넓어졌다는 걸 봤고요. 단지 하나 이제 이 의원들의 이제 우리 당 입당이 조만간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의원들이 입당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홍문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장관 출신들이나 알려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여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제가 21대 총선의 6대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방침이 첫 번째가 아무튼 대한애국당의 1호 당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영입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를 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배신,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젊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정당 개혁,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의 선거를 치르겠다. 제가 말씀 바꿔서 죄송합니다. 근데 물론 대표님께서 이제 심판의 선거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당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 위법성은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한애국당에서 외치는 그거는 그냥 사기 탄핵 그리고 무죄 석방이에요. 그것만 있는데 그 구호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 저 말이 맞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나오는 거는
단돈 1원 뇌물 안 받았다는 거, 그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당에서 이제 나가는 홍보물을 이제 보면은 이제 거짓 탄핵의 증거, 그거를 이제 가짜 뉴스의 책자를 벌써 만들어서 수만 부가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거짓 탄핵의 증거,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그게 20가지인가를 요약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이 이제 정책 비교. 박근혜 정부의 정책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책 비교. 그다음에 지금 뭐 몇 가지를 지금 드루킹 재판의 그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이제 법률 전문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 당은 매주 아무튼 당부 발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주 우리 당의 입장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게 그 이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국당 자체 홍보력 부족 아닙니까? 뭐 그런 부족도 있겠죠. 그리고 스타도 없고. 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는 이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1대 총선을 좀 준비를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우종찬 대기자님께서 많이 좀 대한애국당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방금 뭐 드루킹 사건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이렇게 부당하게 위법하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물증 그리고 증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탄핵백서 같은 이런 걸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의 구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루킹도 하고 말입니다 계속 하시는데 이런 책자를 하나 집대성해서 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문종 의원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탄핵백서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또 탄핵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많이 우리 우종철 기자님 아시니까 많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제가 대통령 사건의 수사 기록 거의 한 30만 페이지 되는 게 제가 지금 30개로 갖고 있으니까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면은 잘못 이용당하니까 제가 못 들고 있는데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좋죠. 저도 뭐 계속 보지는 못해도 가끔 보는데 그 각 분야에서 우리 거짓과 진실 방송과 같은 그러한 분들의 어떤 노력이 이제 국민들을 많이 깨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 4, 50만이 보셔야 되는데 대한애국당은 나름대로 홍보팀도 있고 법률팀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를 고언을 듣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대한애국당 당원수 한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안 돼요 아직. 아직은. 그 대신에 올해 안에 100만 당원 만들겠다 하는 건 맞고 이제 매주 저희들이 발표를 해요. 입당 숫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는 서명대가 한 13,000. 서명 전국에 쫙 설치되어 있는. 서명대 13,400명이 서명을 해주셨고. 뭐 2,000 몇 번 분이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이제 새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평균 보니까 매주 한 5,000명.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월 뭐 한 2만 15,000에서 2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서명대를 지금의 한 3배 정도를 늘릴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도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은 애국당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찻잔 속의 태풍입니까? 아니면 거대한 돌풍이 될 것 같습니까? 찻잔 속의 태풍, 저 태풍은 지나간 것 같고. 그건 지나갔고, 그 시절은. 그 계기가, 지난 3월 1일. 이렇게 3월 1일이 사실은 대한민국당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왜냐하면은 그 모든 언론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서 태극기 사람을 완전히 폄하해 버렸잖아요. 폄하하고 거부고 무슨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기자들이 현장만 나오고 많은데 3일 전날 그 많은 인원들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고 이제는 우리는 정당이니까 정당으로서의 대국민 지지
또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예. 그다음에 조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오늘 제가 발표했는 6대 21대 총선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이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